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회 구조에 갇혀서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어요. 섹스 중독도 있고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솔직히 그런 상태에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고독은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울은 즐길 수 없어요. 문이 열립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와봐가지고 안녕.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아마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저랑 마라톤 같이 했던 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와 복장이 시작하는 거야? 역시 전문가. 자, 아까 저희 소독하고 했으니까 이제 마스크 벗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환자분들이 안 계시는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이 뭐 거의 9시가 다 돼가는데. 그렇다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했다. 네, 아무튼 자 오늘 이 김형찬 형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냐면 우리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봤으니까 좀 여기 한번 온 김에 홍보도 좀. 아주 좋지. 네, 어떤 곳인지 한번 잠깐 저도 처음 와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호흡기 치료하는데 여기 이제 물리치료실 엉덩이 주사하는 통증 주사실이라서 레이저를 통해서 살을 빼는 장비 신경정신학 제가 전문의 스포츠 분과 인증 전문의 우리 병원의 주력 치료는 통증 치료하고 메디컬 다이어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멘탈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오산시에 있는 서울메디의원 원장 김영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 친한 형님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그런 전문가로서 이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NGNSTV 채널에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무기력이나 우울증 아니면은 좀 내가 다운돼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힘도 얻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의 의견을 들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조언을 들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제가 그 댓글을 몇 개 좀 가져왔거든요. 댓글을 몇 개 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이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특히 새해가 되는 때 좀 많이 우울하다. 새해. 네. 그리고 좀 계절이 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혼자 있으면 뭔가 허한 느낌, 공허함 그럴 때마다 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뭘 해도 힘이 안 가고 조금만 하다 말고 마음이 자꾸 이제 안 간다는 거죠. 또 무기력이고 뭐고 그냥 사라지고 싶다.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귀찮다. 식욕이 늘어났다. 평소에 2-3배 정도 늘었다. 기억력도 나빠진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고 낮밤이 바뀌고 뭐 20시간 동안 누워있다. 왜 이분이 낮밤이 바뀌었을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네, 그죠. 그다음에 사업 시작하고 8개월 동안 번아웃 증후군이 있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번아웃 증후군이 있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다라고 해요. 예. 대부분의 이제 증상을 호소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다. 진짜 뭐만 보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을 용기가 없다. 아니 뭐 사라져 버리고 싶다. 그런 사람 되게 많고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주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울한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우울증인지 병인지 그런 자가 진단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좀 그냥 부족한 인간이라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냥 고독이고 외로움인지 어디까지가 우울증인지 그 고독과 우울증의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라도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서 좀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선 뭐 아까 그 댓글도 받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나씩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아까 어떤 댓글 시작에
새해가 되면은 네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울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지금 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봄일 때 더 많이 우울증이 생겨요. 봄에요? 봄에. 예. 가을로 보통 알고 있는데 가을도 가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가을도. 가을은 주로 남자들이 많이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고. 아 진짜요? 남자들이요? 예, 여자 같은 경우는 봄에 주로 많이 좀 이렇게 우울증이 생긴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남녀가 다르구나. 예,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새해다, 해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또 봄이다. 그러면 이제 뭐 꽃도 피고 점점 그쵸.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데 봄에는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니까. 예. 상대적으로 나는 뭐 전혀 변하는 게 없고 조금 이렇게 암담할 때 그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진다. 요건 격차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접근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그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일조량의 변화가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이나 분비량이 약간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 감정이 오가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딱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공통된 것은 분명한 것은 봄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워지면 상대적으로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이 괴리감 있잖아요. 상대와 나와 또는 뭐 그게 예쁜 꽃이나 계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요즘에 SNS도 많이 하면은 왜 그 잘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괜히 막 맞아요. 열등감을 부추기잖아요. 좀 그런 것도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영향이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가 많이 혹은 네, 뭐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것 유튜브도 쪽에서 많이, 예.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이렇게 좀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어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쉽게 말해서 많은 좋아요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상당히 아주 훌륭한 몸을 가졌거나 이룬 게 많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걸 약간 과시하듯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대세가 그런 문화가 이제 깔리다 보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걸 좀 쫓아다니게 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예. 그러면서 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자꾸 겉돌게 되고 그죠. 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내가 느끼는 그 내 모습과 그런 어떤 사람들과 격차가 커지니까 상당히 거기서 이제 좀 허탈감도 느끼고 진짜 공감하는 게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되는 사람을 자꾸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만약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잘 되고 있는 사람 꼭 계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 찾아보면서 스스로 자꾸 이제 아픈 데를 후벼파는 거죠. 네네. 아, 이 사람은 잘 되는 나라 왜 안 될까? 좀 그런 거.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사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죠. 요즘 같은 때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될 게 어떻게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뭐 박탈감이나 좀 이렇게 무기력함 이런 것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늘상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초점이 어딘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나인지 세상인지 그런 외부의 사람들인 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외부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SNS가 너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뭐 이런 게 너무 활발해지니까 엄청 많죠 요즘 SNS가. 네. 그런 것만 이제 보고 살다 보니까 나를 보게 된 일이 적어요. 예. 근데 쉽게 말해서 좀 진짜 소중한 건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맹이가 너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안 보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건 우리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고 사실 정신없이 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죠, 요즘 사는 게. 물론 뭐 인류가 언제 예전부터도 상당히 뭐 이렇게 루즈한 적은 없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모든 젊은이들이 야근도 너무 많이 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실. 팍팍하죠. 예,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저녁 진짜 뭐 퇴근하고 나서 젊은이들이 더 힘들죠. 뭐 이렇게 야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고 정신없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는 대로.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보이는 SNS 상의 모습들은 또 나와 너무나 격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고독과 우울증의 차이가 뭔지. 맞아요. 일단 그 고독과 우울증 그 시작을 한번 외로움이라는 거에서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외로운 거거든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신의학적으로 풀어봐도 되고
저는 이제 제 전공 주전공이 이제 의학 하기 전에 영문학이었으니까 조금 인문학적인 얘기를 같이 해보면은 이 고독이라는 거, 외로운 거는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에요. 외로움은. 네. 아무리 내가 가족과 행복하고 친구가 많아도 나 혼자 있을 때 어느 순간 쫙 밀려드는 그 외로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기본 그 디폴트 값인 거네요. 네, 외로움. 맞아요. 예. 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혼자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쪽으로 빠져주면은 건강한 고독이 돼요. 근데 건강한 고독이, 있을 수 고독이 있나요? 될 수 있어요. 예.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건강한 고독은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면은 그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지만 그러니까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이때는 바깥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고 건강해지려면은 결국은 고독함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잘 즐기고 맞아요.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혼자만의 고독을 즐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하고 혼자 있어도 즐겁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도 즐거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어릴 때 네. 이건 하나의 이제 이론인데 네. 0세에서 3세 아주 이제 정말 그 엄마나 보호자가 이 아기를 정말 집중 케어해주고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유년기로 넘어가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충분한 서포트를 받지 못하면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해한다고. 예,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그게 이제 외로울 때 나오는. 그렇죠. 반대급부로 이렇게 내가 가만히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누군가를 찾게 되고 옆에 있어야 되고 혼자 있으면 너무 안절부절하고.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적으로 좀 집착해서 남녀를 되게 남자든 여자든 네네네. 관계를 되게 쉽게 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더 탐닉하게 되고 성적으로 맞아요. 예.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뭔가 만족되지 못했던 그런 욕구들이 그런 성적인 것으로 갈 수도 있고요. 먹는 것으로 갈 수도 있고. 아, 진짜 예, 식욕.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으로 갈 수도 있고. 되게 말초적인 무언가에 되게 만족을 자극적인 걸 찾게 맞아요. 되는 거구나.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 자꾸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어릴 때 내가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살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또 그런 게 또 많이 좋아지거든요. 부족했던 게 채워지면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그게 부족한지도 모르고 부족한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게 오히려 이제 말초신경을 자극한 좀 자극적인 걸로 빠질 수가 그런 있다는 걸 자꾸 거죠. 찾게 돼요. 예, 그런 걸 찾게 해서 나를 조금 나한테 즐거움을 주게끔 보상 회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도파민 회로 얘기를 조금 제가 해볼게요. 네, 도파민. 아까 어떤 분이 무기력에 빠져서 나는 정말 밤 늦게까지 이렇게 안 자고 있다가 자고 낮밤이 바뀐다. 예. 그리고 먹는 것도 막 되게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기력함은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도파민 회로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도파민이요. 도파민. 이 도파민은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행복 호르몬으로 저도 알고 그렇죠. 있어요. 쾌락의 어떤 그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단기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게 있고 뇌에 네. 장기 도파민 그 보상 회로가 있어요. 단기는 우리가 아주 쉽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얻는 회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네. 그러면 일순간 쾌락이 딱 들어오잖아요. 제가 치킨 먹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건데 그런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에 네. 아주 쉽게 즐거움이 오잖아요. 도박 같은 자극적인 게. 것도 해당이 도박. 되나요? 혹은 섹스 중독도 있고 네.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아, 자, 이런 것들은 되게 손쉽게 그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자꾸 적응이 돼버리면은 그 도파민 회로가 그렇게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만 짧게 그 쾌락을 주는 거에만 발달하게 되면서 점점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이 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딱 마약 같은 그런 맞아요. 거예요. 담배라든가 예. 뭐. 담배도 됐든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조금 뭐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뭐 근처에 일상적으로는 잘 없죠. 근데 일상적으로는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뭐 게임 혹은 뭐 나쁜 동영상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자극적인 동영상. 이런 것만 우리가 자꾸 보면 살다 보면은
그것만을 자꾸 쫓게 돼요. 단기적으로 자꾸 이제 자극을 원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더 큰 자극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좀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만약에 상당히 무기력한데 내가 지금 뭔가에 되게 쉽게 재미를 느끼고 그게 없으면 또 그냥 확 놔버리고 이러는 건 아닌지. 이러면 쉽게 짜증이 나고 의욕이 잘 안 생겨요. 아,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 무기력을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게 내가 뭘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것만을 자꾸 찾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내성이 생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에 쾌락을 못 느끼면 아예 하기 싫은. 그래서 안 하게 되는. 예. 그냥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자꾸 더 큰 자극을. 먹는 것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게임도 좀 오래 해야 되고, 좀 쉽게 피로해지겠네요. 쉽게 피로해지죠. 예. 자꾸 잠만 오고. 그래서 잠을 많이 잔다. 뭐 네, 그런 그래서 얘기는. 아까 그분 제가 궁금한 게 그분이 혹시 늦게까지 게임하시는 건 아닐까? 늦게까지 뭔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거만 재밌으니까. 근데 사실은 단기 중추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 중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도파민 그 단기 회로만 너무 발달해 버리면은 사람이 좀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건강하려면 그 무기력감을 안 느끼려면 이 장기적인 그 도파민 보상 회로가 좀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내가 그런 지금 나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쉽게 재미에만 몰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중단해 봐야 돼요. 중단하고 거기서 시작이 들어가야 돼요. 시작을 조금 긴 목표를 두고 조금씩 전진해 보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 큰 걸 얻었을 때 만족감. 이런 패턴을 갈 수 있게끔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보면 무기력이라는 게 좀 멀어지게 돼요. 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네. 아까 그 단기적으로 어떤 쾌락을 느끼는 걸 자꾸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어떤 쾌락을 쫓는 게 그런 마약도 있고 게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이뤘을 때 나오는 자극도 네. 좋은 자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큰 목표를 세우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게 되고 되게 큰 목표를 쪼갠 다음에 작은 걸로 만들고 그거 하나 이뤄보니까 되네 재밌다 그 다음으로 다 원동력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원리를 좀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훈이가 방금 얘기한 것은 그 말 자체는 단기적인 목표라고 했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도파민 회로를 돌리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단기 도파민 회로는 진짜 즉각적인 반응만 오는 거. 아 그래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이거 막 동영상만 보고 있어요. 이건 정말 즉각적이거든요. 그냥 보고만 있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바로 뭔가 움직이니까 그 자극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자극을 그렇죠.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면 책을 안 읽죠. 책의 즐거움은 완전히 천천히 길게 빠져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확 밀려오듯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뭔가 느껴보는 커다란 성취인데 그걸 아예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영상을 너무 오래 보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예. 그래도 여러분 NGNS TV는 많이 봐주세요. 예, 이런 건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하면 되니까. 근데 제 말은 너무 자극적인 동영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극적인 행위에 그것이 무엇이 됐던지 자극적인 행위에 너무 이렇게 빠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보상을 얻게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조금씩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만 오고 계속 식욕만 늘어나는 그런 사람한테 이제 만약에 형한테 상담을 왔다고 한다면 당장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으면 내가 하루에 어떻게 보내는지를 한번 일기를 써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일기요? 예, 이건 되게 인지행동적으로 중요한 건데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손으로 한번 써봐요. 이렇게 쓰면서 내가 눈으로 보면은 그냥 내가 하루가 너무 무료했다라고 하는 뭉뚱그렸던 그런 그 개념이 상당히 명확하게 들어와요. 이 컴퓨터 타자가 아니고 손으로 쓰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나요? 손으로 쓰는 게 좀 더 그렇죠. 예. 물론 뭐 타자가 적응된 사람은 타자로도 바로 볼 수 있겠지만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손으로 쓰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진짜 하루가 너무 좀 무너져 있구나. 그러면 이 시간을 이렇게 한번 채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쓰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써서 눈으로 봐야 돼.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댓글을 남긴 분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쓰는 것 근데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한테는 힘든 거라는 거죠. 네네. 쓰는 거라도 하면 그 희망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만약에 될까요? 그 정도의 의욕이 없다. 아무것도 의욕이 없다면 그것은 약간 우울증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 예.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그냥 게으른 건가 아니면 이게 무기력증인가 아까 댓글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자기가 번아웃인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네네. 어떤 자기한테 증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우울증인지 공황장애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자기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네네. 무기력증은 보통 뭐고 그다음 무기력증이 발전한 게 우울증인가요? 사실은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 예, 진짜요? 그것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을 만나시면은 예, 진단 기준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네.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괜히 너무 네. 크리티컬하게 그냥 진단 기준 이거에 맞으면 우울증입니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이 네네. 정도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일단 하루 종일 우울감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모든 것에 흥미가 없고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는 그런 그 무기력함,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밥도 먹기 싫어.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잠도 잘 안 와, 혹은 잠이 너무 많이 와.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네. 이런 그 좀 나 완전히 다운시키는 이런 그 무기력함이 2주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우울증에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럼요,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왜냐하면 증상이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욕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식욕이 폭발하기도 해요. 비정상적으로. 체중의 변화가 확 체중이 변화가 오죠. 그리고 말수가 확 줄고 아, 예, 진짜. 표정 자체가 어두워져요. 예, 그런 식으로 변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경증이면 내가 알아요. 아, 내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 아, 경증이면 네, 경증이면 내가 알아서 찾아서 오게 되고 심하면 내가 그걸 못 느껴요. 왜요? 심하면 오히려 더 내가 느껴야 되는 거 너무 아닌가요? 그 기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 자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심한 보호자가 거네요. 데리고 오시죠. 예, 보호자가. 근데 이제 그때 그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약물을 조금 먹어가면서 약하게라도 그러면서 이제 세로토닌을 좀 올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토닌이 좀 많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여유가 생기거든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면 어떤 호르몬인가요? 세로토닌도 아까 그 도파민처럼 그 어떤 행복이나 만족에 관여하는 호르몬인데 세로토닌은 예를 들어서 봄볕을 많이 받았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세로토닌이 진짜 상승해요. 광합성 자주 네, 하면 진짜.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하는 네, 것도 그런 이유가 것처럼, 있었나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세로토닌을 좀 이렇게 뇌에서 풍부하게 좀 나와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약들이 있어요. 뭐 그것을 좀 먹어보는 걸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먹었다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먹었다고 해서 무슨 내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막 중독되고 막 사람들 아니, 그런 그렇진 않아요. 오해를 예, 좀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과 한 번 와서 약 먹으면은 뭐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구나. 예, 이런 그 무기력감을 빨리 탈피하고 줄이거나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한번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고독이라든지 단순한 외로움은 외롭지만 내가 의욕이 그렇게까지 처지진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여기서 탈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과정인 건데 나를 막 미워하는 감정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울감은 있잖아요. 심해지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 미움이 나를 향하게 돼요. 나를 향하는 거야. 근데 외로움은 단순 외로움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고독도 마찬가지. 고독은 나한테 완전히 빠져서 나를 성찰해보고 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고 우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어떤 그 희망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려오는데 그 미움이 나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자살 충동까지 생기죠. 내가 미우니까. 고독은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고독은 즐길 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울은 즐길 수 없어요. 아, 이거 되게 명확하네요. 예, 고독은 즐길 수 있지만 우울증은 절대 즐길 수 없다. 없어요. 왜냐면 믿기 때문에. 아, 내가 희망이 미우니까. 없기 때문에. 고독은 내가 나를 성찰하는 긍정적 외로움이에요. 근데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지가 있는 나를 그럼요. 사랑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히려 어찌 보면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해요.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만 있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예. 인스타를 보면서 외부만 바라봐요.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해. 그냥 따라가려고만 해. 그러면은 사실은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런 고독이 찾아오면 한번 누려보세요. 즐겨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목표를 만들게 되고
장기적인 도파민 회로를 꿈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인내심도 한번 길러보겠다는 의지를 키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 계절이 왔어요. 사실은 외로울 수도 있는 봄이, 거거든요. 예, 봄은 정말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외로운 사람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계절에 내가 이 외로움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독으로 빠져서 나를 생각해보고 너무 세상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 고독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외로움이 말하자면 발전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나한테 짧은 어떤 만족감을 즉각적인 그런 그 말하자면 얕은 만족감만을 즐기려고 도파민 단기 회로만 이렇게 발전시키는 꼴이 되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미워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아지고 그런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있을 때 한번 나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나를 잘 안 돌아봐. 바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아까 번아웃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마 사회적 환경이 있을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회 구조에 갇혀서 계속 돌고 있으니까 나를 안 바라봐요. 근데 솔직히 그런 상태에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잠깐 마침표를 혹은 순표를 찍고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나 혼자 여행을 가도 되고 나 혼자 산책을 가도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뭔가 아니더라도 일기를 쓴다든가 예, 예. 뭐.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충만감을 느껴요. 사실은 그건 내가 개인주의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실 그래야 돼요. 러닝을 그래서 하시는 건가요? 뛰는 것도 좋아하는데 뛸 때는 참 좋은 얘기했는데 뛸 때는 진짜 나와의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뛰는 거 좋아하죠. 저랑 같이 뛰어봤잖아요. 전 뛰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요즘에 예. 이야기 들으면서 보니까 헬스 운동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 생각하는 맞아요. 시간이라 좋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뛰면은 뛸 때 이제 계속 뛰기 시작하면은 잡생각을 저는 못 해요. 저도요. 예. 운동할 때. 오직 몸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뛰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뛸 때 느껴지는 어떤 심장 박동감, 허벅지 대퇴근에서 느껴지는 그 말하자면 탄력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그냥 나만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예. 운동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먼저 가장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니까. 신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져요. 도파민 더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도파민, 세로토닌, 뭐 잡생각도 사라지고. 그렇죠. 예, 뭐 다 많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져야지 생각도 건강히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좋고 뭐 책 읽는 것도 좋죠. 책을 읽다 보면은 참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책은 저자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고 쓴 책이 없어요. 이 책을 누군가 읽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긍정적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무서운 소설을 읽어도 심지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진짜요? 받는단 말이에요. 되게 신선한 그렇죠. 이야기네요. 글을 쓰는 것 자체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미 그 마음을 먹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파괴하려고 글을 쓰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저자가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어도 내가 거기서 뭔가 긍정적 피드백 얻으려면 얻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피드백이 오면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비교해 보는 거야. 지금 내 모습과.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조금 발전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잡았으면 거기서 또 이제 목표를 세워보는 거고, 장기적인 도파민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독서가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좋아한다. 내가 언제까지는 이런 요리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식으로. 목표를 예. 설정해 가지고요. 그게 참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신학에서도 행복에 대해서도 연구하기도 하고, 인문학에서도 행복이 큰 주제긴 한데, 뭐든지 즐겁고 뭐 기쁘고 이런 것만이 그 말하자면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계속 이제 오랫동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래요. 그래요? 예. 긍정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만감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탁월함. 이런 거를 갖추려면 인간은 계속 어떤 방향으로든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든. 정체되는 느낌 받으면 그렇죠. 정말 힘 빠지죠. 예. 조금이라도 나아진 느낌이 맞아요. 들어야 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이 됐든 심리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지적인 것이 됐든 무엇이든 내가 조금씩 어제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그 성장감을 느낄 때 인간은 만족스럽다 이거예요. 성장감. 예. 근데 그 성장감을 느낄 때는 때로는 고통도 있잖아요.
그죠. 성장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결국 밑거름이 돼서 나를 성장하게 키울 수 있다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때 인간은 가장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를 정하고 달릴 때 또 중간중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허망하지 않은 거죠. 또 그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거기서 또 번아웃이 올 수 그렇죠. 있어요. 번아웃이 오니까 저는 꼭 중간중간 쉼표를 찍고 고독해지는 시간 필요하다. 근데 고독해지려면 나 혼자 있어야 돼요. 토크하면서는 고독은 못해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맞아요.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외로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독으로 갈지 우울증으로 갈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자극만을 쫓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갈림길이 나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고독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외로운 게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외로움이 고독이 되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전환점이 되는 거고 이게 내가 외롭다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외로움을 타파하려고 짧은 어떤 말초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만 쫓다 보면은 거기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더 안 좋게 되면은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해줬던 명언 그거 저는 오늘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한 말 다시 해주시죠. 고독은 즐길 수 있고 우울은 즐길 수 없다. 이거 정말 오늘 명언이에요. 고독은 즐길 수 있고 우울은 즐길 수 없다. 이거 제가 한 말인데. 그니까요. 나름 멋있네. 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지금 고독한 건지 아니면 우울한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고독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꼭 자기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울하신 분이라면 꼭 전문적으로 뭐 치료를 받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상당히 이제 편하게 이런 얘기할 수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챌린저 여러분들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이거 하트예요.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공간. 형 여기서 지난번에 어. 그 2달 만에 살 10kg 뺀 분 계신다고. 2달 만에 10kg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진짜요? 많아요 진짜. 그럼 보통이에요? 거의 90%? 그러면은 80, 90%. 최대를 많이 빼신 분이 뭐 얼마나 빼신 거예요? 46kg. 2달 만에요? 아니 2달은 아니지. 아, 한 7개월 정도? 7개월 만에. 46kg. 운동으로 빼려고 그러면 엄청 30kg 힘든데. 정도는 넉 달. 20kg는 석 달 이 정도. 형님 잠깐만 요게 지금 저도 와서 제대로 들은 건 처음인데 다음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메디컬 다이어트 2달 만에 10kg는 거의 뭐 평균이라고 하는 메디컬 다이어트 콘텐츠 평균이야.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한번 그것만 따로 촬영을 하러 와보겠습니다.